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기학의 16페이지에 정전계 해석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정전계 해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입체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입체각을 얘기할 때, 자, 먼저 호도법을 볼까요?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원에서 이러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러한 원에서 자, 그때 자, 여기의 길이를 R이라고 볼게요. R.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뭐라고 얘를 360도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해보면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2πr이죠? 2πr인데 R의 값이 1이니까 2π잖아요. 그죠? 즉,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도를 뭘로?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호도법이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세타라고 하는 거를 2π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R분의 L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라디안. 이게 호도법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뭘로?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입체각을 보죠. 자, 입체각은 우리가 3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3차원. 자, 3차원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구를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보도록 하죠. 이 반지름을 R m.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러한 각도로 보면 어떤 입체 원뿔의 모양이에요. 원뿔. 자, 원뿔의 모양 이러한 원뿔의 모양이 생기면 이 원뿔에 해당하는 이 표면적이 생기겠죠. 그죠? 얘를 S라고 볼게요. 요거의 면적을 S 제곱미터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 입체각을 뭐라고 하냐? 얘를 오메가라고 써요. 오메가. 자, 이때 이 입체각 오메가는 자, 여기에서 R 제곱분의 S 이렇게 써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입체각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면적으로 표현을 한 게 입체각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다 이거예요. 완전한 구. 자, 그때 이 완전한 구의 표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4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R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요? 4파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우리가 입체각의 단위는 뭐 쓰냐? SR이라고 해서 얘를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요. 스테라디안.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스테라디안. 그러면 반구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중에 반만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만.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 스테라디안이더라 이거예요. 즉 중요한 거는 입체각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래요? 면적을 뭘로?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눈 게 얘가 입체각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완전한 구체는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모양의 어떠한 최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입체각을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입체각을 보자 이거예요. 이만큼에 대한 어떠한 최적에서 그러면 여기 구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구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체에서 조그만 어떠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 이 구를 여기를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이러한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에 면적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떠한 이러한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쵸? 그때 이 면적의 수직인 벡터 이러한 벡터를 보자 이거예요. 이 면에 대한 실제 이 면에 대한 수직인 벡터 이걸 보자 이거예요. 그때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보고요.
자, 요거의 면적을 제가 ds라고 볼게요. 자, 그때 이거에 대한 입체각 오메가는 어떻게 쓰느냐? d오메가가 어떤 미소한 면적에 대한 입체각이니까 d오메가는 r제곱의 요거의 면적 ds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입체각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실제 전자계획에서 얘기하는 가우스 법칙을 보도록 하죠. 가우스 법칙.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가우스 법칙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발산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자, 발산정리가 뭐죠? 면적분을 뭘로? 최적적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가우스의 발산 법칙이죠, 그죠?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뭐예요?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2의 dv를, 그러니까 최적에 대한 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인테그럴 s의 2의 ds,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발산 정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자, 조건에서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입실론분의 Q개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전개의 세기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력선의 뭐라고 했어요? 밀도라고 했어요, 그죠? 요 조건을 가지고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가우스 법칙을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기력선의 수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n은 어떻게 써요? 2의 ds의 인테그럴 s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어요. 얘가 뭐라고요? 입실론분의 q개라고요, 그죠? 이런 식의 하나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n은 전기력선의 수는 인테그럴 2의 면적분 ds의 s 이거예요, 그죠? 전기력선의 수는 뭐예요? 어떠한 면적을 통과하는 전개의 세기가 전기력선의 개수더라, 그죠? 그러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2의 dv v, 그죠? 이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잖아요, 그죠? 얘가 몇 개란 얘기예요? 입실론분의 q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이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에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최적의 Q 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로 V d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죠?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Q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로 V라고 하는 건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에요. 단위 최적당 전하에다가 여기에다가 최적을 곱하면은 얘가 Q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Q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인테그럴 로 V에 d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로 V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해요. 자, 최적 전하 밀도라는 건 뭐예요? 단위 최적당 갖고 있는 전하량을 뜻해요. 그럼 Q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인테그럴 로 V에 dV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자, 인테그럴 V의 다이버젠스 2의 dV라는 애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인테그럴. 자, Q라는 게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로 V라고 쓸 수 있다. 로 V dV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테그럴 입실론 로 V의 dV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자, 인테그럴 V, dv, dv.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에 있는 얘랑 뭐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다이버젠스 E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실론 분의 로 V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입실론은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어차피 입실론 값은 뭐예요? 상수값이에요. 그죠? 상수값. 자, 이쪽에 와보면 입실론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다이버젠스 입실론 E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 V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입실론 E라는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이런 식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자, D는 입실론 E라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다이버젠스 D는 로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얘가 가우스 법칙에 얘가 미분형이라고 쓸 수 있어요. 미분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구대전체의 전개를 보도록 하죠. 자, 구대전체의 전개. 자, 구대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러한 구가 있다고 보죠. 자, 이 구에는 균일하게, 자,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A라고 볼게요. A. 자, 이 구체에 균일하게 이 속에 꽉 차게 Q 쿨롱이라고 하는 어떠한 전하량이 있다라고 볼게요. Q 쿨롱이라고 하는 어떤 전하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 외부부터 볼게요. 자, 얘로부터 이만큼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구 외부에 R미터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이 전개의 색이 E는 어떻게 되냐? E는 자, 식이죠? 얼마예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볼트 퍼 메타, 그쵸? 네, 구체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다, 그죠? R미터 떨어진 외부에서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구체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뭐에 비례해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점, 얘는 구체 외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점 볼까요? 여기. 자, 이 점은 뭐예요? 구체의 표면적이죠. 자, 구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색이 2를 볼게요. 전개의 색이 2. 전개의 색이 2는 똑같이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인데 여기에 R이 얼마예요? A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얘는 4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Q 볼트 퍼 메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표면적의 길이가 R의 값이 A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구 내부에도 볼게요. 내부. 구 내부를, 자,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내부에서 이렇게. 자, 이런 구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에서는, 자, 이거의 길이를 제가 RI라고 볼게요. 내부니까. 구 내부에서. 자, 구 내부에서의 구체 내부.
구체 내부에서 전개의 색 2는 EI라고 써볼까요? 얘 똑같이 4 파이 입실론 R I의 제곱에 Q 이렇게 써야 되나요? Q I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때 여기서 QI라고 하는 거는 이 빨간색 안에만 있는 전하량은 QI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안에 있는 QI라는 값이 얼마냐? 보도록 하죠. 자, QI는 자, 비례식으로 볼게요. 자, Q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있어요? Q라고 하는 게. 자, 4. 이 구체의 최적식이, 구체의 최적식이 얼마가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식이 돼요. 9의 최적이, 공식이 반지름이 R일 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으로 볼게요. 자, 전체 전하량 Q 대 내부의 전하량 QI는 자, 전체 Q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3분의 4 파이 A의 세제곱만큼의 최적의 Q라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QI라는 애는 얼만큼 있어요? 3분의 4 파이 R I의 세제곱만큼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례식에 의해서 자, 여기 3분의 4 약분돼 이렇게 3분의 4 파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QI라고 하는 애는 얼마만큼 있느냐? 자,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것 같죠? 그죠? A의 세제곱에 RI의 세제곱에 Q만큼 존재를 한다 이거예요. 그죠? QI라는 애는 A의 세제곱, R 세제곱에 Q만큼만 존재를 해요. 자, 왜 RI가 A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QI라는 건 더 조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요 QI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4 파이 입실론 R I의 제곱 그죠? 분의 1. 자, QI 대신에 이거 넣는 거예요. 이거 A의 세제곱 R I 세제곱의 Q. 공간이 좁으니까 지울게요. 자, QI 대신에 A의 세제곱 R I의 세제곱에 Q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자, 4파 입실론. 자, 여기 A의 세제곱부터 쓰죠. A의 세제곱. 그죠? 자, 여기는 R, I가 두 개고 얘는 세 개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Q, R,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구체 내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이 전개의 세 개가 뭐에 비례해요?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는 비례하더라. 뭐에? R, I에 어떻게 한다? 비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가 반지름 A인 지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얘를 전개라고 보고 얘를 반지름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구도체에 뭐예요? 내부죠. 여기는 외부고. 그랬을 때 전개가 자, 내부에서 어떻게 해요? 반지름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그죠? 정점 딱 여기에서 자, 이 점은 뭐예요? 4파이 표면이잖아요. 표면. 이 점 표면이에요. 표면. 구체. 근데 얘가 외부로 나가면서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식을 써보면 이 여기에서의 전개색 2는 4 파이 입실론 A의 세제곱에 Q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표면에서 2는 4 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Q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외부에서는 전개 2가 4 파이 입실론 R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 외부, 내부, 표면에 대한 전개의 세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구도체예요. 구도체. 구도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구도체예요. 그죠? 구도체다. 자, 그러면 도체에서는 중요한 말이죠. 자, 도체에는 내부에 전하가 얼마라고 했어요? 0이다. 그죠? 그러면 내부에 전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부에 전기력선이 어떻다? 없다. 그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없다라는 건 내부에 전개의 세기가 얼마라는 거야? 0이다 이거예요. 0. 그죠? 내부의 전개 세기는 0이더라 이거예요.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도체에서는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0이고 나머지는 다 구도체랑 똑같아요. 구 표면에서는 4파 입실론 A제곱분의 Q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4파 입실론 R 제곱분의 Q가 된다. 이 내용이 구도체에서는 제일 어떻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무한장 원주형 대전체 전개를 보도록 하죠. 무한장 길다. 무한장 원주형.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무한장 원주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긴,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이쪽으로도 무한히 길고 이쪽으로도 무한히 길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전체에 Q 쿨롱이라고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뭘 쓰냐면 선전화 밀도라는 거 써요. 선전화 밀도. 자, 선전화 밀도를 이렇게 란다로 써요. 란다 선전화 밀도 얼마냐? 쿨롱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선전화 밀도. 여기에서 말하는 선전화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얘가 무한히 길다 이거예요. 그죠? 무한히 길 때 여기에 길이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요만큼까지 여기에 길이를 1m라는 가정하에 써볼까요? 1m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요만큼에 있는 전하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 선전화 밀도를 란다라고 해요. 란다. 쿨롱 퍼 메타.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그죠? 또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또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기력선의 개수가 전기력선의 수가 뭐라고 했어요? N은 자, 보도록 하죠. 다시 써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선이 제가 이 원통이라고 하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원의 형태로 저의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식 인테그럴 2의 ds가 그죠? 2의 ds가 전기력선의 수 n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와요? 입실론분의 란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입실론분의 q계잖아요. 근데 란다계가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전개 2는, 자, 여기에 둘레가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그죠? 예. 2파이 R. 여기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 그죠? 2파이 R. 만큼 나온다, 이거. 2파이 R. 얘가 뭐라는 거예요? 입실론 란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한장 이 도체에서 얘로부터 바깥에부터 볼까요? R미터 떨어진 점 외부에 여기부터 R미터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의 색이 2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파이로 얘를 나누면 되죠, 그죠? 얼마? 2파이 입실론 R에 란다 볼트 퍼 메타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언제? 도체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2파이 입실론 R 란다분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체 표면에서는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2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가 A 미터라고 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R 대신에 뭐만 넣으면 돼요? 2파이 입실론 A분의 란다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를 볼게요. 내부. 내부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내부는. 자, 여기에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내부의 거리를 요만큼 R 미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보면, 자, 저걸 위에서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이런 원의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이런 원이다 이거예요. 그때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RI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에 란다만큼의 전하가 어떻게 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내부 R에서는 그 중에 요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그죠? 근데 원의 면적이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그죠?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A라고 하면, 자, 전체 란다는, 란다 대, 요 부분에만 있는 전하량, 란다, I는 얘가 얼마가 돼요? 이 면적 전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A 제곱 대 파이 R 제곱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내부에 있는 반지름.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 약분돼요, 그죠? 파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란다 I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RI의 제곱의 전체 란다만큼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자, 원래는 2는 2파이 입실론 RI의 란다 I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란다 I라는 애가 얼마냐? 자, 2파이 입실론 RI의, 자, 이 란다 I가 얼마예요? A의 제곱, 그죠? RI의 제곱에 란다만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의, 자, 여기 RI 나눠져요, 그죠? 2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그죠? A의 제곱에 란다 RI에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네, 전개의 세기가. 그러면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뭐라는 거예요? 뭐에 비례해요?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전개 세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전개가 뭐에 비례해요? 네, R, I에 비례해요, 그죠? 얘는 비례한 거고 얘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도체 표면의 전개를 보자. 도체 표면. 자,
도체 표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체 표면에 보시면, 자, 여기 책 20페이지에 1번부터 자, 읽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도체 내부의 전기 세기는 0이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도체 내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의 세기는 0이다. 두 번째, 전하는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죠? 줄 치세요. 도체 표면에만 분포를 한다. 세 번째, 도체 표면의 전기의 세기는 항상 도체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된다. 그죠? 도체와 전기력선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체 표면은 항상 등전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도체가 있으면, 여기 표면의 전압은 다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얘기가 좀 여러분 중요한데. 도체 표면의 전압 밀도는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크다.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얘 반지름 R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어떠한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이렇게. 네, 이러한 애라고 볼게요, 이렇게. 이러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큰 원. 어떻게 그릴까요? 이만하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얘는 똑같이 여기도 R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봤을 때 얘 빨간색 선만 보세요. 얘가 뾰족해요? 얘가 뾰족해요? 얘가 더 뾰족하잖아요, 그죠? 네? 더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뾰족한 곳에 뭐예요? 전하가 많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죠? 뾰족한 데가. 여기서 말하는 전하 밀도는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크다라는 얘기는 뾰족할수록 전하가 많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피레침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하가 많기 때문에 낙뢰가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전하를 따라서. 그것처럼 뾰족할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R이 커요? 이 R이 커요? 얘가 크죠? 이 R이 작잖아요. 곡률 반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이 R 값이 작을수록 더 뾰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하 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5번 얘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잘 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우니까, 자, 곡률 반경이 작으면 전하 밀도가 어떻다? 높다. 즉, 곡률 반경이 작다는 얘기는 더 뾰족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체 표면의 전기에 대해서 볼게요. 도체 표면에. 자, 도체가 자, 도체에서는 전하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요 표면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표면의 전체 전하를 합친 게 Q 쿨롱이라고 보죠. 그죠? 자, 그때 이 Q 쿨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시그마 S 이렇게 보자. 시그마 S. 자, 이거 S가 뭐예요? 면적이에요, 여기에서. 예, 면적. 그러면 요 시그마라는 게 뭐예요? 면전화 밀도라고 해요. 면전화 밀도. 자, 여기에서 요 시그마를 면전화 밀도라고 단위는 뭐예요? 쿨롱 퍼 메타제곱. 즉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시그마만큼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전하량 Q가 되는 거겠죠. 야, 여기서 입실론이 뭐라고요? 면전화 밀도다 이거예요. 면전화 밀도. 단위 면적당 밀도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자, 이 표면에서의 전기의 세기를 볼게요. 표면에서. 표면에서 전기의 세기를 보면, 자, 여기에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인테그럴. EM. DS는 시그마, Q, 이런 게 있죠.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입실론. 자, 시그마 Q 대신에 뭐 쓴다고요? 시그마 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에다가 전체 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얘 약분되죠. 그죠? 그러면, 자,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뭐라는 거예요? 2는 시그마분의, 입실론분의 시그마, 볼트 퍼 메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표면에서.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입실론 시그마분의, 입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표면에서. 아시겠죠?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죠? 얘는 거리에 어떻다? 무관하다. 그죠? 거리에 무관하다.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더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평면전화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판전화 밀도. 판전화 밀도는, 자, 어떠한 이러한 무한히 긴 이러한 평면판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판이. 자, 그때 이 평면판에다가, 자, 얘가 플러스 시그마만큼 쿨롱 퍼 메타 제곱의 면전화 밀도로 대전을 시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얘도 플러스. 그죠? 얘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무한히 긴 평면판에서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와요?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전기력선이.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력선의 수가, 자, 인테그럴 2에 ds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입실론의 시그마 s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입실론의 이거잖아요. 그죠? 입실론의 이거. 그쵸? 자, 입실론 이게 이제 q가 되겠죠. q. 다시 쓸까요? 입실론분의 아까 q개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쓴다 했어요. 입실론분의 시그마 S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력선이 나가는 면적이 어디로 나가요? 양쪽으로 나가죠? 이쪽에도 나가고 이쪽에도 나가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 E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양쪽으로 나가니까. 그쵸?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입실론분의 시그마 S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SS 이렇게 약분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개색이 2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2 입실론분의 시그마 볼트 퍼 메타가 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에서의 전개색이 2는 2 입실론분의 시그마고 여기에서도 전개색이 2는 2 입실론분의 시그마다. 왜? 전개색이 어떻게 약해지겠죠? 양쪽으로 나뉘어지니까.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평면도체가 이런 게 있어요. 평면도체가 이런 게 있다. 자, 여기는 플러스로 플러스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으로 대전되어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으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전기력선이 어디로 가요? 다 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겠죠? 다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평행판 사이에서의 전개세기는 얼마가 되느냐? 입실론분의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 잘못 썼죠? 볼트 퍼 메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판 사이가 아닌 이 외부, 여기 바깥의 전개 세기는 항상 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애들은 뭐라고요?
0이다 이거예요. 이 안에는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에 첫 번째 구대전체라고 보죠. 구 모양의 대전체다 이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개의 세기 2는 중요한 거예요. 얼마?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그죠? 자, 여기다 쓸게요. 외부. 그 다음에 표면적. 그 다음에 내부. 이렇게 써보자. 구 대전체는 2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고, 표면은 반지름 A라고 하면 4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A의 세제곱에 Q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은 내부예요. 내부 반지름. 자, 그 다음에 구도체에서 2는 얘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에 똑같이 Q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은 4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Q 또는 뭐가 돼요? 입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부는 얼마예요? 항상 0에 언제? 구도체에서예요. 자, 그 다음에 무한 직선도체에서 원통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통형. 이러한 원통형에서 자, 전개의 세기 2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란다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표면에서는 뭐겠어요? 2파이 입실론 A분의 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부에서는 2파이 입실론 A의 제곱에 란다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 평면에서 평면판. 여기서는 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하나만 있는 거. 이 하나만 있을 때는 전개의 세기 2가 얼마라고요? 2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하나는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을 때 내부의 전개 2는 얼마라고요? 입실론 분의 시그마고 외부는 전개의 세기가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에 이 공식을 적어놨지만 이 공식 자체를 좀 잘 외워두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력선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기력선 방정식. 자, 전기력선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면 잘 몰라요. 근데 우선 전기력선 방정식이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좌표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다. 이거. 자,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 얘를 G좌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때 여기에서 전개가 뭐 어떠한
3개. 자, 이러한 점에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 2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죠. 2. 그때 전개 벡터를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2xi 플러스 2yj 플러스 2g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자, 얘는 전체의 크기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그맣게 나눠보면 이 전개라는 애를 dl을 이렇게 쓸 수 있죠.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gk. 그러니까 여기서 dx, dy, dg는 이거의 미소한이에요. 미소한. 조그만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미소한 조그만 하는 애들이 자, 예를 들어 3i 플러스 6j 플러스 9k라는 게 얘랑 1i 플러스 2j 플러스 3k 얘랑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비율이 크기만 이거의 3배인 거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죠? 얘가 다시 써보면 어떠한 벡터가 3i 플러스 6j 플러스 9k라는 게 i 플러스 2j 플러스 3k에 비해서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1대 2대 3. 얘도 1대 2대 3이잖아요. 그죠? 크기만 얘가 몇 배인 거예요? 3배인 거잖아요. 그쵸? 비율이 같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EX, EY, EG에 대한 비율과 얘에 대한 비율이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다. 그죠?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자, EX 대 EY 대 EG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DX 대 DY 대 DG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즉 3대 6대 9라는 걸 1대 2대 3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식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DX를 EX를 나눈 거는 DY Y는 DG의 EG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3분의 1이랑 6분의 2랑 9분의 3이랑 어때요? 똑같죠 다. 그죠? 그대로 1분의 3이나 2분의 6이나 3분의 9나 똑같이 다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기도 뭐라는 거예요? dx분의 ex, dy분의 dy, dg분의 deg가 어떻다? 같다. 아, 이게 뭐예요? 얘가? 이게 전기력선 방정식이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전기력선 방정식까지 이제 문제를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 방정식 요것만 여러분들 우선 알고 계시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전기력선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건지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여러분들 전자기하학에서 2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끝났는데 그 2장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장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